좀 자신 있고 확신에 차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더 이상 배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담컨대 여러분 집에서 드라마 미드 보는 게 너무 잘 들릴 겁니다. 그로부터 머지않아서 그 원어민과 대화를 할 때 문장의 시작이 한결 수월해진다는 걸 느낄 거예요. 김재우 영어회화 100을 계기로 대한민국 특히 성인 영어의 영어 스피킹은 이제는 이 책의 전과 후로 나뉘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이 슬로건에 그칠 수 있죠. 자칫 잘못하면. 하지만 그게 아니고 그만큼 자신이 있었어요, 사실. 저는 김재우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25기입니다.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났네요. 그리고 저는 원래 학교를 졸업하고 정유회사에서 또 컨설팅 회사에서 통번역을 좀 하다가 이제 성인 영어, 실용 영어를 한번 잘 가르쳐보자.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한번 티칭을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이제 강남역에서 본격적인 강사로서의 길을 걸었죠. 그리고 또 제 어학원 위대영어학원이라고 해서 지금은 이제 인터넷 강의와 이제 아주 소수의 소수 정예반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심정을 이렇게 표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영어 스피킹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데 그동안 얼마나 많이 속고 또 얼마나 많이 좌절하고 이거는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상심과 회의, 의심, 의구심 이런 것들이 이제 자리 잡고 있는 분이 너무 많아서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고 어떻게든 그들을 도와드려야 되겠다. 제 생계를 위해서 이걸 한다기보다는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늘어서 이런 속상함에 시달리고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거는 무조건 그들의 걱정과 이걸 해소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책을 쓴 건데 제 마음이 이래요. 이제 여기에 이제 확실한 거의 99%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이 책 속에 녹여져 있습니다. 김재우 영어회화 100에. 그런데 아직도 방황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저 사람 하는 말도 한번 들어보지만 또 이것도 한번 보고 또 이것도 한번 보고 이렇게 견눈질을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좀 자신 있고 확신에 차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더 이상 배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책에는 그동안 영어 강사로서 수업에서 제가 보고 듣고 느낀 것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만들 때 정말 많은 원어민들과 작업하고 또 그 만든 콘텐츠로 실제 학습자들에게 학습을 시켜보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방법을 했더니만 늘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좋고 이런 여러 가지 농축된 데이터들을 이 책에 다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장담컨대 이 책을 데이 1에서 100까지 몇 차례만 완전히 씹어먹는 정도로 모든 예문을 다 외우고 툭 치면 바로 영어가 나올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응용도 필요 없다고 저는 사실 봐요. 그냥 여러 가지 어떤 복잡한 생각을 다 떨치시고 여기에 있는 모든 예문을 다 외운다는 자세로 몇 달간만 저희를 믿고 따라해 주시면 여러분 집에서 드라마 미드 보는 게 너무 잘 들릴 겁니다. 뭐 100% 들린다는 것은 거짓말이겠지만 너무너무 한결 수월하게 귀에 쏙쏙 꽂힐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로부터 머지않아서 그 원어민과 대화를 할 때 문장의 시작이 한결 수월해진다는 걸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한국 학습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문장을 스타트할 때 되게 어려워하십니다. 이걸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이렇게 해서 많이 망설이다가 시간을 다 보내면서 결국에는 브로큰 잉글리시로 소통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으로부터 완벽하게 해방될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뭐 많은 학습자들과 공부를 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제 혼자 골방에 앉아가지고 뭐 자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 많은 학생들이 그런 말씀을 저한테 많이 해주셔요. 직접 저와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저에게 카톡이 와서 여러 말씀을 해주시는데 쌤 같은 사람이 좀 진작에 이 세상에 좀 전면에 좀 영어 교육 현장에 나왔으면 제가 쌤 좀 일찍 알아가지고 한결 수월하게 이렇게 경유하지 않고 이렇게 직진할 수 있었을 텐데 좀 많이 늦게 알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청취를 많이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몇 달 동안 청취가 너무 잘 되기 시작한다는 말을 저에게 진짜 그냥 제가 뭐 유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저한테 어떨 때는 좀 귀찮죠. 저도 그런 메시지를 받으면. 그런 말씀을 선제적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이 영어에 완전 영어 바보 이런 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도 영어를 아주 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저런 방법으로 영어 학습의 어떤 끈을 놓지 않으셨던 분들이거든요. 주로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걸 보면서 저에게 자극이 되고 동기부여가 돼서 이 책을 집필한 것도 있고 제 학습법이 정말 올바른 방향이다 하는 것을 확신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된 것이죠. 그냥 눈 딱 감고 옆도 뒤도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이 책을 완전히 다 외워주십시오. 뭐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 상상 스퀘어와 제가 이 책을 집필하면서 저희가 나름 생각한 어떤 각오와 의지가 있거든요. 김재우 영어회화 100을 계기로
대한민국 특히 성인 영어의 영어 스피킹은 이제는 이 책의 전과 후로 나뉘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이 슬로건에 그칠 수 있죠. 자칫 잘못하면. 하지만 그게 아니고 그만큼 자신이 있었어요, 사실. 그리고 이것을 다수의 대중들과 공유하고 싶었고, 그래서 아주 야심차게 또 많은 정성을 기울여서 쓴 책이기 때문에 완전히 외워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판단 한번 해보십시오. 네, 이번 김재우 영화의 100의 차별성의 첫 번째는 예문이 살아있네 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문이 살아있네.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솔직히. 읽어보시면 아실 텐데 이 책에 있는 모든 예문들은 정말 내 이야기,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어떤 상황, 또 내일 일어날 상황, 또 내일 당장 쓸 수 있는 표현과 문장, 대화 상황, 이런 것들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표현과 패턴이나 뭐 이런 것들이라 하더라도 내재화나 체화의 강도 자체가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해가 돼버릴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뭐 정말 사전에 있는 단어를 하나 외운다거나 어떤 단어장에 있는 단어를 외우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이 단어나 이 표현이 확 다가올 거란 얘기예요. 기존에 제가 그동안 봐왔던 회화책들은 예시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로봇 같았어요. 그러니까 실제 어떤 우리 삶의 어떤 일상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녹아있지 않고 좀 약간 억지로 인위적으로 연출한 듯한 그러한 대화문과 예문들이 너무 많았어요. 따라서 저는 흥미를 많이 잃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좀 재미가 없다. 그냥 억지로 외워야 된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김재우의 영화야 100에 있는 모든 표현과 문장과 대화문들은 그냥 보면 그냥 내 얘기 같아요. 어제 그냥 있었던 얘기고요. 내일 내가 어디에 가서 할 행위를 다 얘기하는 그러한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공부한다는 생각보다도 일상 속에서 영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한다는 느낌? 네, 그것이 뭐 문장이건 표현이건 좀 습득한다는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으실 것 같아요. 습득한다는 건 뭐냐 하면 막 안 외워지는 걸 억지로 외운다 이런 느낌 별로 안 든다는 거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영미권 국가에 딱 떨어졌을 때 그들이 데일리로 매일 쓰는 문장들과 표현들이 농축돼 있습니다. 그리고 결코 한 문장이 길지가 않아요. 아주 짧은 문장들이 연거푸 연속되는 그러한 문장들이기 때문에 기초학습자들도 절대 이것을 암기하거나 따라하는데 어렵지가 않아.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단어와 표현은 쉽게 문장은 원어민스럽게 만든다는 그것이 어찌면 가장 궁극적으로 가장 어려운 일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의 난이도를 느끼실 수는 있을지언정 인풋으로는 특히 최고의 자료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강력하게 어필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강남역 앞에서 성인 어학원에서 강사로서 근무하면서 많은 수업을 오랫동안 진행해 왔고 또 제 어학원을 직접 오픈해서 많은 학생들과 영어 수업을 진행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영어 수업은 비효율이라는 것이 불가피하게 발생해요. 전체적인 수업의 진행을 위해서 꼭 필요하지 않는 것도 좀 해야 되고 오프라인 수업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뭐 비효율이 굉장히 생각보다 커요. 그러니까 한 1년의 절반인 6개월을 어학원을 다녔다. 주말에 아까운 시간을 위해서 쪼개서 아침에 가서 3시간씩 앉아있고 2시간 반 동안 뭐 이렇게 앉아있다고 쳤을 때 내가 실제로 건지는 거는 그 2시간 반 중에 30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왜 김재우의 영화야 100이 1000만 원짜리 수업 부럽지 않느냐. 제가 지금 15년, 16년 이렇게 영어 교육업계에 몸담고 있으면서 정말 수많은 학생들과 수업을 진행하고 이런 걸 어려워하고 이렇기 때문에 영어 스피킹이 안 되는 건데 사실은 다른 데 포커스를 맞춰서 비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이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데이터들이 농축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뭐 제 머릿속에 있을 수도 있고 제 컴퓨터에 있을 수도 있고 뭐 학생들에게 나눠진 피드백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을 완전히 집대성해서 하나의 책으로 묶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솔직히 어학연수를 1년 갔다 온다거나 또 여러분들이 뭐 원어민 1대1 수업을 갖다가 한 뭐 6, 7개월 듣는다거나 이런 어떤 것보다 이 책을 제대로 온전하게만 학습해주면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냥 한 반년 정도만 지나면 영어 여러분이 그냥 집에서 미드 보는데 너무 잘 들릴 거고요. 스피킹이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중에 한결같이 다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문장이 시작하는 게 되게 어렵다 그러셔요. 문장이 처음 스타트 그런 게 그냥 엄청 편해지실 거예요.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제 15년, 16년간의 현장 그 교실에서 쌓인 여러 가지 어떤 그 좋은 것들이 이 책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고 또 하나가 그럼 뭐 아무리 뭐 좋은 표현이 많고 좋은 문형이 많다 해도 공부를 해야 마시고 잘 소화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이 책이 문장 하나하나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하나가 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하려면 쉽지 않은 문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넌대체 몇 년째 영어 공부를 하는 거니에서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은 단어는 쉽게, 표현은 쉽게, 문장은 원어민스럽게가 실현되어 있는 예문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김재호의 영어회화 100 출간과 동시에 이 책에 대한 인터넷 강의가 이제 동시 출범하게 되었어요. 저는 원래 강의를 하던 사람이잖아요. 책을 쓰던 사람은 아니에요. 시작 자체를 티칭을 했던 사람이라서 글의 형태로 된, 어찌 보면 책이라는 게 되게 농축적이고 압축적이잖아요. 근데 나름의 한계가 있더라고요. 책을 써보니까. 뭐냐면 내가 이러한 워딩으로, 이러한 글자와 활자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못 전달하는, 그것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요인이 있어요. 뭐 우선 가장 큰 요인은 지면의 한계입니다. 책의 페이지를 무한정 늘려갈 수가 없어요. 더 많은 설명을 덕지 붙이고 싶어도. 그리고 예문의 수도 공간의 제약 때문에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약간의 아쉬움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인터넷 강의를 론칭하게 됐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정말 내가 영어를 진중하게 바라보고 영어를 굉장히 잘하고 싶다, 혹은 굉장히 잘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람들은 이 인터넷 강좌를 들으면 쉽게 얘기해서 이해도의 depth라고 그러죠. 깊이, 그리고 폭, 이런 것들이 10배는 더 좋아진다고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 이번에 인터넷 강좌를 굉장히 오랜 시간 투자해서 찍었는데, 촬영을 도와주신 PD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이 영어를 꽤 하시는데, 책을 볼 때 하고 완전히 좀 차원이 다른 것 같다, 완전히 내 것이 되는 느낌을 가지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가 예문의 개수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강좌를 준비하면서 또 다른 2명의 원어민과 또 다른 작업을 했어요. 똑같은 표현이라 할지라도 사람마다 경험치가 다릅니다. 이 원어민이 어제 경험한 거가 이 단어나 이 표현이 거기에 쓰일 수도 있는 거고, 제가 경험한 게 있고 또 B라는 원어민이 경험한 게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표현을 몇 가지 스토리 속에서 마주했느냐가 얼마나 강렬하게 또 농축적으로 그 표현을 체화하는 것을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농축적으로 체화하는 것이 결국 적재적소에 떠올릴 수 있는 거와 비례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인터넷 강의에서는 진짜 풍부한 예문을 많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신 박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인터넷 강의를 막상 듣다 보니까 책이 한 10권 정도 나올 분량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그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근데 막상 저도 이 강의를 돌려보니까 정말 예문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예문량을 느낄 거예요. 뭐 사전이라든지 뭐 상당히 교과서적인 예문 이런 거 하나도 없고요. 진짜 당장 내일 주유소 가서 뭐 백화점 가서 뭐 살 때, 요즘 뭐 차를 알아보고 있을 때, 이런 다양한 상황에서 나온 예문들이기 때문에 인풋의 강도가 다를 겁니다. 그리고 그 인풋의 농축 그 강도가 결국 아웃풋의 확률과 비례한다. 이걸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김재호의 영어회화 100, 이 책을 학습하는 방법, 그리고 이 책을 10분 활용해서 어떻게든 내 영어 스피킹이나 청취력을 늘릴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활용법, 초급자와 중급자의 어떤 두 레벨로 나눠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초급자 분들은 이 책을 공부할 때 그 마음가짐을 이렇게 가져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우선 처음에 이 책을 데이 1에서 100까지 다 공부하고 나서 이 책에 있는 모든 예문을 다 외워야 되겠다라든지, 또 이 대화문을 그대로 외워서 달달암기를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우선 정확하게 이 데이별로 나온 중요 표현이나 문장들을 눈에 익히고, 또 이 책은 성우의 음성으로 영문과 한글을 다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럼 먼저 성우의 음성으로 영문을 먼저 듣고, 그리고 한글도 한번 대조해보고 하면서 인풋의 어떤 좋은 도구로 먼저 활용해 줬으면 좋겠어요. 인풋, 그러니까 좀 더 네이티브스러운 표현과 문형과 단어, 이런 것들을 많이 습득하고 내재화한다 그러죠. 좀 더 내 것으로 확실하게 만드는, 이런 그것이 1차적인 목표가 됐으면 저는 좋겠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어떤 나중에 좋은 현상으로 나타나느냐면 청취가 잘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스피킹이 늘기 전에 먼저 청취가 늘거든요. 그러면 이 책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될 이런 모든 표현과 문장, 이런 것들이 워낙 네이티브들이 자주 쓰는, 정말 데일리 일상에서 자주 쓰는 표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걔들이 조금 다른 발음으로 빨리 말을 해도 좀 더 잘 들리기 시작하는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1차적인 목표를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논리적으로 잘 이해를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원어민들이 하는 말을 쉽게 잘 이해하는 것을 1차적 목표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책은 각 데이가 총 4개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4개의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Model Examples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대표 단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짧은 단문들. 그리고 대화문이 2-3개씩 준비가 돼 있어요. 스몰 토크라고 해서 짧게 두 사람 간의 대화. 그리고 세 번째가 Cases in Point라고 해서 이것이 이제 꼭 대화문이 아니더라도 이것이 때로는 그 work email, 업무용 이메일 같은 걸 쓴다거나 그런 것을 소개한 것이 이제 Cases in Point고, 마지막으로 각 데이별로 대표적인 표현이나 대표적인 패턴을 확장 설명한 Further Studies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 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스스로를 기초학습자나 초급학습자라고 여기는 분들은 우선은 Model Examples 있죠? 이 문장과 스몰 토크, 대화문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욕심이 나는 분들은 거기까지는 영문을 완전히 달달함기를 하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Cases in Point나 Further Studies에 있는 내용들은 잘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데 우선 주안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책을 데이 1에서 100가지의 학습이 다 끝난 다음에 그때 다시 데이 1으로 와서 Cases in Point와 Further Studies에 있는 예문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다 암기해서 내뱉는 연습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기초학습자들에게 이 책을 잘 활용하면 좋은 점은 청취가 는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걸 경험하게 될 것이고, 암기는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너무 욕심내지 말고 먼저 Model Examples나 Small Talk 정도까지 암기를 해주시고, Cases in Point나 Further Studies는 이 책을 2번째 볼 때 혹은 3번째 볼 때 암기를 해주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급 학습자들은 조금 더 욕심을 내셔야 돼요. 중급 학습자들은 이 책을 어떤 대표 문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 문장들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김재호쌤의 영어 관찰일기를 쭉 읽고 난 다음에는 한글을 먼저 듣거나, 이게 이제 녹음된 걸 갖다가 들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글을 먼저 듣고 그걸 영어로 먼저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이 문장을 영작 손으로 직접 써도 좋고요. 또 손으로 쓸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이동 중에 공부를 해야 되는 분들은 그냥 머릿속으로 이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나서 모범 답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자기의 영어와 모범 답안을 비교를 해보세요. 그 비교를 할 때 기술적인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문장의 주어를 내가 다르게 잡았구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르게 표현했구나, 이런 것을 좀 관찰하고 어느 정도의 분석을 좀 해줘가면서 공부를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즉 다시 말해서 중급 학습자들은 먼저 한글을 듣고 영어를 한번 옮겨보는, 귀찮고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학습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 다음에 다 그 학습이 끝나면은 그것이 모델 examples건, 스몰 토크건, cases in point건, further studies에 있는 모든 영문을, 문장을 다 암기할 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조금 전에 그 상상스퀘어 고영성 대표님하고 영어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고 대표님은 회화에 있어서는 스스로를 기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대화를 몇 번 나눠봤는데 상당히 영어 울렁증이 있으신 분이고, 영어 대화를 할 때 처음에 문장의 스타트가 잘 안 되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 책을 진짜 매일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요즘. 그리고 이분은 거의 완벽하게 암기를 하고 있어요. 툭 치면 바로 나올 때까지. 문장의 스타트가 너무 지금 수월하게 되고 있습니다. 광고 아니에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 사회에서 좀 성공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좀 앞서 나가는 인물들, 이런 인물들을 물론 제가 직접적으로 아는 지인분도 계시고요. 간접적으로 매체를 통해서 접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들의 상당수가 영어는 기본적으로 깔고 간다는 인상을 얼마 전부터 받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국내에서만 활동하는 이런 사람들조차도 어느 정도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다, 이런 느낌을 좀 받은 횟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사회에서 소위 말해서 성공한 인물이 되기 위한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원래부터 좋은 부모를 만나서 잘 사는, 경제적으로 윤택한 사람도 있고, 좋은 외모를 타고나서 연예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데 나의 어떤 자기 개발을 통해서 상당한 입지를 구축하는 사람들은 영어 구사력은 상당히 기본적으로 깔고 간다, 이런 뭔가 그런 인상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영어는 이제 기본적 소양의 영역으로 접어드는 것이 아닌가,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를 살아갈 때 요즘 점점 그런 사람이 제 주변에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영어 공부를 한번 해볼까. 어쩌면 상당히 접근하기 진입장벽이 낮은 것 같아요.
영어 그래도 수월하게 시작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소위 말해서 은퇴를 하시고 좀 나이가 많은 상황에서 회계를 한번 공부해 볼까 해서 좀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법을 한번 공부해 볼까. 근데 언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손대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친하게 지낸 학생 한 분은 이제 60대 중반이세요. 60대 중반이시고 자녀분들을 다 출가시켜 놓고 지금 영어 공부에 매진하고 있어요, 사실은. 원래는 그냥 영어 스터디 같은 걸 시작하셨다가 지금은 이제 관광통역사 이걸 준비하고 계십니다. 왜 준비하시냐고 하니까 그분이 어디에서 해맑게 웃으셨느냐. 영어 동화를 읽으시면서. 오히려 저는 이런 걸 느꼈습니다. 아주 젊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20대, 30대 초반. 이런 친구들은 동화 같은 거 읽으라 하면 좀 얕잡아 보는 경향이 있어요. 아유, 쌤, 그 스토리가 되게 유치해요. 저는요, 뉴욕타임즈 정도는 읽어줘야 돼요. 그래서 세계 정세 이런 거 꽤 뚫고 있어서 시사와 상식 그리고 영어를 동시에 잡고 싶어요. 이런 근사한 생각을 많이 하기 시작해요. 물론 그 나이 때 그럴 수 있고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나이가 어느 정도 많이 들고 이제 웬만큼 살아본 세월이 있는 분들은 오히려 그런 동화를 보면서 너무너무 환하게 웃으시는 똑같은 재미난 그 문장을 봤을 때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다시 어린이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재미를 느끼다가 그분께서는 목표를 설정하셨어요. 어찌 보면 Life After Retirement, 은퇴 후의 삶이 굉장히 지루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각자의 어떤 여가 활동 또 자기가 집중할 수 있는 걸 찾아 헤매는데 그분은 그게 영어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루하루가 즐겁게 사는 걸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의 자녀분이 미국에 사시는데 많은 자극이 된다 그래요. 미국에 한 번씩 갈 때마다 김쌤 미국 가니까 역시 김쌤 말따나 쉬운 단어로 얘기하는데 할 말 다 하더라. 그리고 은근히 그런 게 청취가 안 되더라. 이런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 즐거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학생들이 어떤 후회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영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 갑작스럽게 찾아온 분들이 꽤 많아요. 완전히 국내 회사에 다니는데 완전히 영어를 전혀 쓰지 않는 환경에 놓여 있다가 불과 2달 전에 이쪽으로 어사인, 투입이 돼서 영어를 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는 사실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미 늦었어요. 왜냐하면 네이티브들과 업무를 봐야 된다는 것은 제법 괜찮은 영어 구사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뭐 듣기건 말하기건.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될 리가 만무하잖아요. 근데 마음은 급하지. 그죠? 시간은 없지. 내일 당장 가서 뭐 줌으로 컨퍼런스 콜을 해야 되지. 이런 상황이 닥친 사람들이 당연히 20대나 30대 중반에 영어 공부하는 걸 후회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미래에 어떤 여러분이 쌓아가고 있는 그 커리어에 그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예상이 조금이라도 드는 사람은 그런 것을 미리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영어 공부는 해놓아서 정말 나쁠 거는 없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저랑 공부하는 사람들의 상당 부분이 지금 다 영어가 모국어인 국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셔요. 6, 7년씩 막 이런 식으로. 그분들이 처음에는 제 수업과 함께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었죠. 아니 현지에서 그렇게 영어를 하는데 왜 한국에 있는 저에게 수업을 들으세요? 제가 그렇다고 네이티브보다 더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라고 하는데 그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저 같은 사람은 현지에서 매일 쓰는 표현들이라든지 이런 문장들을 압축해서 콘텐츠화해서 공유하기 때문에 현지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더 좋은 인풋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외국에 안 나오고 한국에서만 공부해도 원어민처럼 할 수 있느냐 혹은 준원어민처럼 할 수 있느냐 매우 자연스러운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제가 설득하지 않아도 다수의 학습자들이 이미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유년기라는 그 시기를 넘어서면 완벽한 모국어 하나가 형성이 돼버립니다. 물론 바이링구얼이라고 해서 2개 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친구들이 꽤 많고 다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친구도 꽤 많아요. 그것은 다 어린 시절의 영어를 자연적으로 습득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미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지나버리게 되면 사실은 다 학습의 영역으로 오는 겁니다. 학습의 영역이라는 게 뭐냐 하면 언어를 자연적으로 습득하는 것이 아니고 다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영역으로 접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20대 초반이나 60대나 70대나 사실 동일선상에서 어학학습을 똑같이 시작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나는 40대인데 나는 50대인데 나는 60대라서 지금부터 영어 공부를 시작하면 늦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그러니까 일종의 선입견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저하고 같이 학습했던 분들의 연령 분포가 가장 많았던 그런 연령대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다 40, 50대였습니다. 의도치 않게 30대 후반 혹은 40대, 50대 때 영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 그런 분들에게 늦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청소년기를 지나면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모든 사람은 스타팅 라인이 다 동일해요. 따라서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저희 학생분들이나 독자분들이 가장 저에게 많이 상담을 요청하는 게 있어요.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 이런 말을 많이 하십니다. 잘 안 외워진다. 자, 그거는 인정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점, 그거 하나는 조금 인정하더라도 좋은 인풋을 하는 데 있어서 나머지 뭐 이해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리면 기억력이 더 좋을까? 저는 사실 그것도 회의적이에요. 꼭 그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이렇다고 봅니다. 나이가 들수록 스토리에 대한 어떤 공감대, 어떤 동일한 스토리를 놓고도 삶의 경험치가 많다 보니까 스토리를 온전히 다 흡수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그랬고 제 학생분들도 그랬고. 그러면 오히려 그분이 개별 단어들이라든지 문장 하나하나를 조밀하게 외우는 것에 있어서는 20대들보다 조금 더디게 외울 수 있을지언정 그 스토리 자체를 완전히 기억하고 체화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건 훨씬 뛰어났거든요. 따라서 상대적으로 이게 내가 조금 더 낫고 연령 때문에 나이가 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거는 조금 더 부족하고 이거는 낫고 이런 게 있을 뿐이지 늦은 나이란 저는 없다라고 저는 그건 좀 확신해요. 확신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어를 제대로 진지하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요즘 솔직히 40, 50대, 60대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훨씬 열심히 하시고 재밌게 하시고 뭐 영어를 막 이렇게 억지로 암기하는 느낌이 안 들어요. 이건 정말 즐겁게 내가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분들이 훨씬 많아서 걱정 마십시오. 이 책을 쓰면서 이제 느낀 점도 많았는데 이제 결정적으로 왜 쓰게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영어의 4대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독해, 그다음에 청취, 그다음에 영작, 말하기 이 네 가지가 있는데 다른 영역은 그래도 나름 노력하고 시간 투자를 한 만큼 조금씩 느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특히나 독해력 같은 경우에는 완전 정비례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10시간 투자하면 한 5시간의 효과는 볼 수 있는 그런 성과가 빨리 체감되는 걸 제가 좀 느꼈습니다. 저 역시 그랬고 학습자도 똑같았고 그리고 영작이 생각보다 공부를 꼼꼼하고 알뜰살뜰하게만 하면 영작이 빨리 늘더라고요. 빨리라고 말하는 것은 약간 어폐가 있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늘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 영작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적으로 내가 시간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문장을 그 주어를 뭘로 쓰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 것들이 글의 형태, 글자의 형태로 보이기 때문에 이게 안정감 있게 이제 써내려져 가요. 물론 시행착오를 많이 겪겠지만. 그리고 이제 청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빨리 늘겠지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게 보통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은 정통 네이티브뿐만 아니고 뭐 인도 사람들한테 이런 발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잘 안 들린다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스피킹보다는 좀 더 낫습니다. 그런데 스피킹은 진짜 대학교 때 뭐 영어 공부를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을 테고 뭐 토익만 공부하고 해야 하는 일절 공부 안 하고 그리고 직장 취업해가지고 뭐 영어 손 놓고 있다가 발등에 불 떨어져서 영어 회화 시작한 사람도 있고 뭐 아니면은 영어를 꾸준히 하는 사람도 있고 많잖아요. 그런데 영어를 나름 꾸준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어 스피킹이 안 느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진짜 저를 찾아주시는 분의 19, 뭐 정말 조금 거짓말 못해서 10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죽자고 덤벼서 영어 공부를 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영어의 끈을 놓지 않고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스피킹을 연습을 해봤는데 시간과 돈을 많이 투자했어요. 근데 안 늘어. 그 는다 안 는다의 기준이 뭐냐 하면은 내가 내뱉는 10문장에 8문장이 다 브로큰 잉글리시예요. 근데 소통은 되죠. 왜냐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줘요. 정통 네이티브들은. 우리가 그런 브로큰 잉글리시로 소통하려고 영어 공부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좀 더 자연스럽고 내가 내뱉는 문장이 10개가 있다면 절반 정도라도 네이티브하고 좀 비슷하게 생긴 문장으로 좀 자연스럽게 구사하고 또 문장 한 문장 할 때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온몸에 힘이 들어가고 이건 또 어떻게 시작하지 머릿속에서 문장 만들어서 내뱉고 이런 게 아니고 그래도 조금 수월하게 문장이 나오는 게 이게 다 목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제 제가 느낀 건 이런 거거든요. 우리나라 영어 교육 방식이라는 것이 상당히 보캐벌러리 즉 어휘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독해력이나 문해력 증진에 있어서는 보캐블러리 확장이 불가피하지만 스피킹은 좀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어휘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 그래서 단어는 쉽게 문장은 네이티브스럽게 가장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치라든지 그 지금 쌓여온 데이터 이런 것들 또 학생들에게 피드백 준 것 이런 기억을 잘 더듬어서 정말 좋은 영어 회화책을 써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영어 회화책의 가장 큰 모토는 정말 아까 말씀드린 표현 자체는 어렵지 않다. 하지만 문장 하나하나는 매우 네이티브스럽다. 이거였어요. 근데 그것이 어쩌면 가장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영어 교육에 제가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상상스퀘어라는 또 큰 응원군, 지원군을 얻었기 때문에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제가 좋은 콘텐츠로 다가간다면은 상당히 영어 학습에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무엇보다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됐던 건 제 학생들이었어요. 재우쌤이 내세웠던 그런 콘텐츠와 이걸로 연습했더니만 영어가 진짜 뭐 제가 여기서 말하는 영어는 특히 스피킹에 상당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할 수 있다는 걸로 바뀌었다는 그 말들 있잖아요. 그게 가장 큰 힘이 됐고 여러분들의 스피킹이 자꾸 부정적인 생각들 이게 해가 될 문제인가? 해서 될 문제인가? 또 저거 일종의 광고인데 그냥 사람을 낚으려고 하는 말인데 이런 말을 듣기 싫은 거예요. 저도 그만큼 자신이 있는 책이라고 봅니다. 예. 여러분 기초 레벨에 있는 학습자들이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막상 그 외국 그 네이티브들이 실제로 대화하는 거 들어보면 제가 이제 가장 한국 사람들하고 큰 차이를 느끼는 게 뭐냐면은 어휘를 되게 허접한 걸 많이 써요. 되게 어찌 보면 다 아는 거. 예를 들어서 마스크 벗으니까 되게 홀가분하다를 우리는 홀가분하다가 굉장히 멋있는 단어를 쓰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it feels nice라고 그래요. 정말 말 잘하는 원어민이 할 수 있는 영어라고는 it feels refreshing 이 정도가 전부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홀가분하다는 게 대단히 멋있는 단어가 있는 양 이런 그런 그런 애티튜드가 사실 우리 영어를 엉망으로 만들어서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초학습자들일수록 그런 태도라든지 접근법에 대한 거를 잘 잡아 놓으셔야 돼요. 독해력이라든지 문해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네이티브들이 쓴 글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수준에 맞는 보캐블러를 내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게 문장이 해석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캐블러를 학습해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정보 습득이 영어 학습의 주된 목적인 분들은 보캐블러리 학습은 불가피해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고급 어휘라는 것을 학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스피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일상 영어는 진짜 어려운 단어를 아예 안 쓰고요. 정말 뭐 데일리로 쓰는 표현들, 데이투데이 컨버세이션에서는 어려운 단어는 쓸 일이 아예 없고요. 그래서 네이티브들은 정말 쉬운 말로 할 말 다 한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설사 그것이 어느 정도 레벨이 있는 수준이 있는 대화라 하더라도 생각보다 어려운 단어는 안 씁니다. 따라서 어휘의 양을 늘려가지고 영어 스피킹을 늘리겠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쌤, 캐나다나 미국이나 호주 가서 5년 사는 게 스피킹이 더 늘까요? 아니면 김재호 영어회화 100이라든지 이런 학습책으로 국내에서 충분히 그걸 극복할 수 있나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냉정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구글 같은 미국 유수의 기업에서 아주 엔지니어로 현지에서 5년을 근무하고 매일같이 영어로 대화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다면 현지에 가서 5년 사는 게 더 는다고 봅니다. 그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특별한 직업이 없이 예를 들어서 남편이나 아내분이 현지 주재원으로 갔어요. 그리고 나는 그냥 집에 있을 뿐이에요. 동네 사람들하고 가끔씩 어울리는 게 전부예요. 그렇다면 정말 일상적인 대화, 즉 마트 가서 뭘 구매하고 식당 가서 뭘 주문하고 이거 이상 영어가 잘 안 늡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공부해도 어떠한 것을 가지고 인풋, 즉 어떠한 컨텐츠로 공부하느냐가 외국에 간 만큼의 학습 효과 혹은 그 이상의 학습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이미 다 증명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저랑 공부하는 사람들의 상당 부분이 지금 다 영어가 모국어인 국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셔요. 6, 7년씩 막 이런 식으로. 그분들이 처음에는 제 수업과 함께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었죠. 아니 현지에서 그렇게 영어를 하는데 왜 한국에 있는 저에게 수업을 들으세요? 제가 그렇다고 네이티브보다 더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라고 하는데 그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저 같은 사람은 현지에서 매일 쓰는 표현들이라든지 이런 문장들을 압축해서 콘텐츠화해서 공유하기 때문에 현지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더 좋은 인풋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수요가 생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따라서 외국에 안 나가고 한국에서만 공부해도 원어민처럼 할 수 있느냐, 혹은 준 원어민처럼 할 수 있느냐, 혹은 준 원어민이 아니더라도 매우 자연스러운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제가 설득하지 않아도 다수의 학습자들이 이미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강조드리는 것은 스피킹을 할 때 모드로 들어올 때는 여러분 보캐블러리로 승부 보시면 안 됩니다. 물론 최소한의 보캐블러리는 알아야 되고, 그렇겠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범용성이 뛰어난 보캐블러리를 다양한 스토리 속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unusual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치고 이것을 단순 암기를 해서 매우 특이한, 특별한 이렇게 외워서는 안 되고요. 예를 들어 내가 하는 일은 그런 일, 흔한 일인데 라고 하면 대부분 한국 학자들은 very common이라는 단어밖에 못 떠올리거든요. 그런데 많은 원어민들은 something is not unusual in my job이라고 표현하는 걸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unusual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어려운 단어, 아주 advanced vocabulary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그 unusually가 쓰이는 다양한 상황에 노출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노출이 바로 김재호의 영어회화의 다양한 스토리 속에서 녹아져 있는 거예요. 이 책에 있는 모든 스토리와 그 예문들 자체가 정말 오늘 당장 내일 바로바로 쓸 수 있는 예문들로 구성되어 있고, 정말 교과서적인 예문은 1도 없어요. 따라서 외국에 안 나가고 충분히 양질 인풋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제가 가장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께서는 이런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했다 안 했다를 계속 반복해 왔지만 그래도 영어 스피킹을 잘하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 안 해본 게 없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떨 때 되게 이렇게 영어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영어 스피킹은 한다고 느는 건 아닐 거야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 되게 많더라고 이제는. 그러니까 당해볼 만큼 당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소위 말해서 광고를 통해서 이걸 들으면 무조건 늘고 어쩌고 이런 거에 당해본 거예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실망스럽거나 아니면은 어떤 연유에서건 영어가 잘 스피킹이 안 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영어 강의가 됐건, 영어 수업이 됐건, 영어 책이 됐건, 그 강의를 진행하는 사람, 또 그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 책을 집필하는 사람의 경험치는 무시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쉽게 얘기해서 100명의 학생들을 상대해봤느냐, 10,000명의 학생을 상대해봤는 게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 데이터의 양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어요. A라는 학습자가 이러한 원인과 언어 논리 구조 때문에 이런 브로큰 잉글리시를 지금 구사하고 있고, 또 B라는 사람은 이런 연유 때문에 영어 스피킹이 안 늘고 이러한 그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는 것인데, 거의 한국 사람은 공통적인 이유 때문에 영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스피킹이. 그것을 잘 염두에 두고 콘텐츠를 만든 그 결과물의 콘텐츠와 그냥 자기가 영어 좀 한답시고 자기가 아는 걸 갖다가 그냥 표현을 소개하고 공유하고 정의를 이야기해 주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좀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이유는 그러한 것이 매우 섬세하게 잘 녹아 있기 때문에 주로 한국 사람들이 잘 못하고 구사하지 못하는 패턴과 표현과 이런 것들이 이 책에 잘 고스란히 녹여져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 중에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제는 영어 스피킹은 이거 다 사실 어떤 매체에서 책을 홍보하건 강의를 홍보하건 사실은 저거 돈 벌려고 하는 사기일 것이다 하는 그런 약간의 포기 상태, 그런 상태에 놓이는 사람은 이 책으로서 그 모든 의심과 의혹과 좌절을 그냥 한 방에 끝내줄 수 있다고 저는 좀 세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전과 달리 유튜브라는 좋은 매체가 생겨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력한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스터디언과 같은 채널도 많아졌다고 봅니다. 영어 공부가 됐건 또 삶의 어떤 다른 영역이 됐건 모든 것이 할 맛이 나야 되는 겁니다. 하고 싶어야 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힘이 불끈 솟아서 또 이 행위를 내가 했을 때 또 어떤 미래가 펼쳐질 것이고 이 희망이 생겨야 삶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좋은 채널과 함께 정말 조금 힘이 빠지고 또 동기부여가 떨어졌을 때 또 한 번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응원군이라 그래야 될까? 그런 좋은 매체를 여러분들은 알고 있다고 봅니다. 전 사실 스터디언을 몇 년 전까지 몰랐어요. 좀 더 빨리 알았더라면, 이런 아쉬움도 좀 큽니다. 그래서 요즘도 좋은 영어 콘텐츠를 만드는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보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많은 어떤 삶의 다른 경험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해주는 말씀을 그냥 흘려 듣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통역번역대학원 졸업장의 그 졸업 연도를 보고 정말 많이 놀랐어요. 어른들이 흔히 하는 말씀으로 쏜 화살과 같이 인생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조금 나이가 먹을수록 삶의 그 가치, 삶이 주는 소중함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스터디원과 함께 또 다른 여러 가지 동기부여를 받아서 유한한 인생을 정말 make the most out of it 10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